유럽에서 최근 한국에 대한 무기 제공 결의안을 비롯해서 각종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이전은 물론 이제 G7 차원에서도 매우 강도 높은 무기 제공을 닥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럽국들이 서로 한국을 물밑 접촉하면서 먼저 무기를 받으려 합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를 먼저 받으려 하는 데에는 한국 역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때문이며 호주와 같은 국가에는 공장을 건설해주기도 하고 그 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조선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나라의 인력을 채용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파격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국의 방산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보고 한국 내부에서는 호구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해야 한다며 미국이 언제 다른 나라의 무기 공장을 지워줬냐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무기에 한해서 철저하게 미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번 옳은 말이긴 하나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다면 수출이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한국 방산 측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 몇몇 국가들은 콧대 높게 한국의 방산을 살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절대 사지 않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한국 방산을 구매하지 말자며 연설을 할 정도였으니 그 분위기를 알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국가 존폐 위기론이 나오면서 다시 유럽은 방산의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내부적으로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줄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전에 2,900만 명이었는데 인구 700만 이상이 유럽으로 피난이나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막아내더라도 GDP를 만들어낼 인구가 없고 러시아는 되려 흡수하려 들 수 있습니다. 푸틴이 의외로 모스크바가 공격당해도 침착한 건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 G7 국가들도 한국을 물밑 접촉하며 먼저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유럽에서의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럽에서 전투기 연합과 같은 사업체가 사실상 해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고 이들 일부 강대국은 빠르게 한국과 조인해서 한국의 FA-50을 가져가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럽 첫 데뷔를 한 FA-50이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유럽에서는 한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처음 받는 대우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KF-21까지 연결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조차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등장한다고 전망되는데요. 우선 한국우주산업 카이는 폴란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의 납품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에 맞춰 FA-50PL 폴란드 형상으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는 유럽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번에 계약부터 납품까지 걸린 10개월은 카이 수출사상 최단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품목은 다르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폴란드에 당도하는 데에는 5년이 넘게 걸려도 불가능했으며 대부분의 주요 방산 자원들, 특히 전투기는 최소 10수년은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은 자주포와 전차를 비롯해서 이제 FA-50까지 1년 내 퀵 배송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웃국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에 마음 급하고 절박한 폴란드에 한국은 구세주와 같이 각종 주요 방산 제품을 빠른 배송으로 보내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카이는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자사의 생산 역량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에 맞춘 민관군 원팀 전략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는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일본의 경우 뒤늦게 한국 전략을 벤치마킹합니다. 한국이 국가적인 신뢰를 주고 수출입은행 등으로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해 자본을 받쳐주는 동시에 대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한 납품 생산으로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산 선진국들은 매우 박한 현지 생산이나 일부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며 현지 방산시설을 통해서 사후 정비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는 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다방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그래도 방산만큼은 자신들이 역내 조달은 물론 앞서 있는 면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FCAS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에어버스 퓨처 젯 트레이너라는 고등훈련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상 무산되는 동시에 이제 한국의 FA50을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정황이 나왔죠. 작년 말에 스페인은 앞서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의 FA50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사 보도 가운데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방산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슬슬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스페인 역시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럴 바에야 한국의 FA50이 가성비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플랜에 쏟아부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등훈련기는 물론이고 전투기 개발에서 국가 간 연합으로 개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려고 하나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자본 문제는 물론이고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난관이 있으니 개발이 중도 하차되는 경우가 많죠. 일본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6세대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아서 사상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아닌 국가와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갈 확률이 큽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미국이 기술을 제공치 않아 영국 혹은 이탈리아로 갔지만 기술 수준이 의문이라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AI를 비롯해 고도의 반도체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본만 잘 따라오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실패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이죠. 한국도 KF-21 역시 인도네시아와 동시 진행하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졌으니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실패할 프로젝트로 갈 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전혀 한국 방사청에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연합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강대국으로 갈수록 더욱 비효율인데요. 한국이 T-50부터 해서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해낸 것은 미국이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페인과 동시에 에어버스에서는 한국의 FA-50을 서유럽에 팔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에어버스는 FA-50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출품할 때 카이칙과 관련 미팅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에어버스 방위 항공의 마이클 샤론 CEO는 한국 산자부 장관 등을 만나 이러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는 한국의 FA-50을 자신들이 FA-50을 퍼뜨리는 허브가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업자 방식을 뛰어넘어 이제 스페인은 물론이고 폴란드의 경우 FA-50을 수입하고 심지어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하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FA-50 판매책이 아니라 FA-50을 수입하고 생산할 허브가 되겠다 주장합니다. 실제 폴란드는 이러한 포석 가운데 한국의 KF-21 차세대 블록 현지 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6세대 전투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KF-21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돈 안 주는 파트너에서 이제는 부국들이 현금 뭉치를 들고 와 서로 하겠다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한국은 정반대의 포지션으로 전 세계에서 대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낮게 보던 한국을 대우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재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은 실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폴란드와 같이 즉시 한국과 무기를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을 파악한 것이고, 특히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디펜스가 나선 것은 다름 아닌 FA-50의 미국 수출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이는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방국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 전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보증해주는 고등훈련기는 이제 전세계로 뻗어나가며 K9 자주포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내부에서 이제 한국 방산을 밀어내며 영내 조달하자는 얘기는 온데간데가 없는 상황이며, 한 발 앞선 폴란드와 같이 어떻게든 한국과 제휴를 맺어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이는 향후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아 FA-50의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항공산업의 본토인 미국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 요충지인 이집트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계 각 주요 전략 지역과 미국의 F-16이 납품되는 지역에는 필수로 FA-50을 따라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면 국산 항공기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기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30년치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많은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그만큼 대금 결제를 비롯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나 당장 폴란드의 경우에는 방산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양국의 경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며 폴란드 현지 K배터리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세계 2위 배터리 시장인 유럽을 공략하는 주요 요충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연생산 70기가와트시로 확대했고, 무역 통계는 배터리 산업이 양국 경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은 불과 5년 만에 80억 달러 수준으로 예전에 29억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경제 규모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양국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2차 전지로 탄탄하게 경협이 구축되어 있어 방산이 더욱 안정적 형태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극재와 방산 수출 쌍끌이 효과로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무역에서 67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받고, 이로써 폴란드는 베트남, 미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에 이어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7위국에 올랐죠. 유럽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 재건 산업의 주요 국가로 앞으로 재정이 더욱 크게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지불할 방산 대금의 여유가 앞으로 더욱 다방면에서 넉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의 방산과 2차 전지 산업이 폴란드를 통해 새 기회의 땅이 된 셈입니다. 이번 FA50이 10개월 만에 제품을 납품한 것은 그러한 차원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에서는 다급하게 방산 산업을 소집하며 일본도 한국 방산을 따라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이 다각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방산과 첨단 산업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